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성경에도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연일 대장동 비리 재판에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느냐? 이 얘기가 언론을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은 수천억대, 아니 누구는 조 단위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 그 이득을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넘겨줬다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때에도 아주 뜨겁게 논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단군 일의 최대의 사업이었다, 자신의 업적이라고 지적을 자랑하고 있다가 비리 문제로 번지게 되니까 나 이재명과는 책임이 없다, 나는 여기에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면은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말들이 바뀌고 있고 항소 포기에 대한 의문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바뀌게 되니까 서로 선 긋길하면서 나와는 무관하다, 그 대신 이재명을 감싸려는 졸개들의 어설픈 창작 소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늘 검찰을 공격할 때에 어설픈 장작 소설을 쓰고 있다, 이거 제대로 팔리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이재명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나라가 정말 심각하다, 대단히 위태롭다, 이런 생각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검찰 수뇌부가 했습니다. 도저히 상상을 넘어서는, 아니 검찰이 죽기를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재판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팀은 분명하게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를 해야 한다. 결재 서류를 중앙지검장 정진호에게 제출을 했고 지검장도 결재에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직대인 노만석이 이런 보고를 받고서 노만석이 법무부에 보고를 하니까 법무부 차관 이진수도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팩트입니다. 이것은 옮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항소 접수 마감일인 지난 금요일 7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정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검찰 공판팀이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하려는 시간 10분을 남겨놓고 항소장 제출 불허한다,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 공판팀은 그 서류를 들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항소 서류와 항소 재판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감옥에는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 정민영 등이 감옥에 있는데 이들은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재명이가 단군 일의 최대의 국제 사업이다라고 자기 자랑을 했었는데 김만배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8년의 형을 받았었는데 대한민국의 신흥 재벌로 8년 후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수천억을 그냥 앉아서 본 거지요. 신흥재벌 아닙니까? 그리고 수천억 또는 1조가 넘는 막대한 이 엄청난 돈을 부당 이득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주고 이재명은 내 치적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었는데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라면은 부당 이득을 국민들에게 아니 원주민들 헐값의 땅을 그대로 내놔야 했었고 그리고 그 비싼 집을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사지 않았었습니까? 그 차액이 수천억 경우에 따라서는 조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 텐데 재판이 끝나버렸다. 얼마나 땅을 치고 분노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내 자산을 강탈당한 것도 억울하고 죽고 싶은데 도둑놈들, 사기친 놈들을 감싸주고 수천억대의 돈까지 챙겨주게 되니 이것이 정말 올바른 나라인가? 분통 터진다라고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악한 놈들과 작당을 하고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다가 이제는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게 나라냐? 이게 이재명이 하는 짓인데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할 수 있을까? 누가 이걸 시켰을까? 이제 좀 더 차분하게 사실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서류를 법원 현장에서 그대로 제출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다려보라. 자정이 임박해지니까 초조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판 팀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그 서류를 들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팩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전국 검사장들이 일제히 항의문을 검찰총재 직대인 노만석에게 합니다. 전국의 검사장이 18명이죠. 그런데 동부지검장 임은정만이 빠졌습니다. 묘하지요? 17명이 모두 한 목소리로 노만석에게 항의문을 제출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혀라. 그리고 이 항소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포기를 했는지 밝혀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혀라. 항소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법리를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라. 노만석 총장 직대로서는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기도 법을 전공했지만은 자기 지검장들, 검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소 포기를 해야 할 어떤 근거도 대질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소 포기를 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노만석이가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니 이자가 정말 정신이 있는 자인지 총장 직대라는 직분을 갖고서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미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검찰이나 재판 판사들은 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노만석이 스스로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노라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했다.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 노만석이가 이런 답변을 했을까? 이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재명의 목을 날리는 결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 자리에서 4.19 민주혁명이 어떻게 확산이 됐고 마무리가 됐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마산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열흘 정도 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죠. 그것이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민주혁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4.19 혁명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엊그제 전해드렸습니다. 결코 가볍게 이 문제를 보거나 처리하게 된다면 이재명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성호를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최대의 사쿠라가 정성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으로 가장 무장을 한 채 이재명과 같은 악마를 떨고 있는 자가 바로 정성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는 최대의 사기꾼이고 사꾸라고 가정을 떨고 교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더 사악한 짓을 마음 놓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어느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제가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항소폭이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음모 속에 나온 그런 계산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가 10월 국무회의 때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은 왜 항소를 허용하느냐? 항소를 하도록 2심 재판을 열도록 하느냐? 이런 발언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질타하면서 여러분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다 났으니까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항소에서 재판에 뒤집히는 것은 불과 5%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왜 항소심 2심 재판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들께 고통을 주느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옆에 있던 정성호에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네, 저희도 그것을 참작하고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니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라는 자와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기가 맞아서 죽이 맞아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나라 말아먹을 놈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5%의 사람이 억울하게 구제를 받는다. 그거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그 피해자가 5%가 죄가 없었다. 당당하게 죄를 벗는 일인데 얼마나 박수치면서 우리가 그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데 오히려 피고인 범죄자에게 2심 재판에서 중형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 재판을 없애게 만든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심 재판은
1심 재판의 판결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벌을 주자는 것인데 왜 이것이 시간 낭비요? 비용 낭비입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불평과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이때 이미 대장동 재판을 1심으로 끝내버리겠다라는 머리를 굳혔던 것이죠. 계산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론도 다루지 않았던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무회의 때 분명히 2심 재판이 1심에 무죄가 나면은 2심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각본 아닙니까? 1심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지금 김만배와 5명이 중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다음 문제는 정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진상이 유죄를 받게 된다라면은 정진상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한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진상이가 만약에 재판이 없어지고 끝나게 된다면은 정진상은 자동적으로 무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진상과 같은 공동체라고 여기고 있는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무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노렸던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재명의 이런 잔머리 꼼수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이재명은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성호를 질타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자지요.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죠. 김만배와 결탁을 해서 서로 창작 소설을 열심히 써오다가 감방에 보내고 만약에 이것이 2심, 3심 재판으로 가서 형량이 더 늘어나고 먹은 돈 부당하다 다 토해내게 된다라면은 김만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끊어버리자. 이재명은 그것을 생각하고 정청래가 바로 이번 회기에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응대를 했었습니까? 사법개혁에 찬동하지만 나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라. 내 재판에 관련된 것은 다 빼주기 바란다. 강훈식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강훈식이가 그 말 끝에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이 바뀌거나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훈식이가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것 반대한다. 남들이 보면은 얼마나 깨끗한 대통령일까 그런 생각을 주게 만들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법원 결정을 본 다음에 재판 중지법을 논의해도 그때 충분하다. 강훈 씨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게 기가 막힌 각본을 미리 짜놓고 이재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수인들 졸개들을 일사불란하게 행동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나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항소 포기로 재판 자체를 원천 무효시키는 꼼수를 미리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검찰총장 직대인 노만석의 자기 고백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노만석이가 누가 배후 조종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안에 정답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용산과 법무부. 이재명은 자기의 배임죄 문제를 단숨에 한 칼로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자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